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제 페예노르트 대 이제 라치오. 자, 우선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부터 핵심 공격수인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이제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챔스 두 경기에서는 이제 히메네즈가 출전 정지로 인해서 김구스님 별풍선 이제 50개 결장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그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약간 산티아고 히메네즈의 그런 출전 약간 확정이 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 및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7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리그 내에서는 이제 호벤과 더불어서 지금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 역시 현재 지금 최근 3연승 중으로 기세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 2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원정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쵸. 뭐 가장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 사소올로 상대로 이제 2대0 좀 승리를 거두면서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 보인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이 좋은 이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하나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페예노르트가 이제 볼 점유율이 좀 더 우세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측면 공격이나 좀 침투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라치오의 수비진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라치오 역시 이제 좀 원정이다 보니까 우선 좀 수비에 집중하다가 계속해서 좀 기회가 오면은 좀 빠른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특정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양 팀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페예노르트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챔스는 리그랑 다르게 지금 경쟁력 있는 팀이 좀 조금만 즐비하다 보니.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그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목자님. 네. 그쵸.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랑 다르게 이제 챔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팀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지금 리그처럼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이제 리그에서 워낙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페예노르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챔스에서의 경기력은 조금 아쉬워 보이는 면모도 있긴 해요. 물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도 이제 접전을 좀 펼쳤고, 그리고 이제 셀틱 상대로도 이기는 등 굉장히 좋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리그 내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대단하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좀 사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라치오가 경기력이 좀 많이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페예노르트라고 해도 라치오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약간 좀 배당 대비했을 때 페예노르트 승이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경기다, 이렇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라치오 사이드 볼게요. 라치오 프렌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오버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프렌스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이제 샤흐타르.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누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지금 필두로 지금 더용, 그리고 하피냐,
이제 쿤테 등 지금 핵심 전력들 지금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바오 상대로 이제 힘들게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를 바르셀로나가 많이 만들었긴 했지만 결정력에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이제 좀 간신히 좀 빌바오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이제 핵심 선수들의 약간 공백이 약간 좀 느껴지는 경기였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엔트워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2대3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인 거랑은 별개로 여전히 지금 수비 면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샤흐타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전히 지금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좀 잘 뚫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그런 바르셀로나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샤흐타르의 그런 수비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샤흐타르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를 줄곧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뭐 샤흐타르가 이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이제 수비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아무래도 좀 수비로는 그냥 답이 없다고 아마 좀 여겨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샤흐타르가 이변의 결과를 낸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사이드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맞서면서 좀 어느 정도 화력전으로 좀 밀어붙여야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샤흐타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뭐 이제 바르셀로나의 지금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샤흐타르에 비해 전력이 많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 등 바르셀로나가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원정 샤흐타르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승, 그리고 네, 이거는 1엔디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건 3.5 기준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버 도전 경기. 네, 샤흐타르가 뭐 이제 충분히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득점 사이드로도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바르셀로나와 이제 샤흐타르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 정도로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는 6연승 중으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반면에 챔스에서는 지금 2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 연속 이제 패배를 하면서 지금 챔스 성적은 지금 좋지 못해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셀틱이 라치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둘 뻔했지만 후반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성적도 지금 챔스 성적도 같이 안 좋은 그런 셀틱이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현재 지금 6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도 좋고 공격도 많이 물이 오른 그런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셀틱도 이제 홈에서는 점유율이 크게 밀리지 않고 그리고 볼 점유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뭐 점유 면에서 좀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한번 보이고 그리고 양 팀 다 최근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최근 공격 전개도 공격 전개지만 골 결정력도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약간 요 정도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아무래도 셀틱이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는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고 팔순더치팬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 이제 셀틱이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도 지금 많이 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금 원정이긴 해도 현재 지금 경기력, 성적, 흐름 다 좋은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 볼게요. 마드리드 승의 오바 보는 경기로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AC 밀란.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함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면은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지금 에머리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지금 3골을 넣으면서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좀 파리가 좀 더 약간 의미가 있는 게 현재 지금 공격수뿐만 아니라 수비수 미드필더들도 이제 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분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가 만약에 좀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 선수들이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큰 약간 좀 강점으로 지금 적용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지금 끊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 다시 끊긴 그런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두 팀 다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역시 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뭐 점유율이 우세할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볼을 잡으면 좀 빠르게 약간 공격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근데 현재 지금 파리의 약간 공격이 물이 오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밀란이 다소 좀 후방에서 좀 천천히 약간 좀 빌드업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주도권은 좀 파리가 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AC 밀란이 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파리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파리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요건 저도 좀 볼게요. 언더. 파리 생제르맹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트르베나.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뮌헨, 맨시티와 같이 지금 강팀들을 연달아 상대하면서 좀 승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다른슈타트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흐름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전환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약간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트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출신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트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에서는 3연승으로 기세가 좋긴 하지만 챔스에서는 역시 성적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수비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르베나가 이제 이번 챔스에서 뭐 맨시티 상대로는 뭐 멀티 실점 이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영보이스 상대로 홈에서 2실점한 거를 봤을 때는 지금 트르베나의 수비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라이프치히가 홈이기도 하고 전력면에서도 많이 앞서다 보니까 좀 높게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좀 이끌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지금 트르베나와 달리 이제 좀 수비가 많이 견고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좀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그래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운영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라이프치히 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전력, 경기력 모두 라이프치히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트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보다 하루 덜 쉬고 이제 독일에서 원정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라이프치히에 비해 다소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라이프치히 승, 그리고 핸디로는 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자, 이렇게 이제 라이프치히와 트르베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현재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인 지금 보트만이랑 그리고 이제 반스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으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 가장 좀 최근에 인상 깊은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파리 상대로 4대1 대승을 좀 거둔 경기였죠. 네. 좀 이제 그 경기에서 점유율은 뉴캐슬이 이제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제 볼을 소유할 때 이제 한 번에 좀 휘몰아치면서 파리 수비진을 이제 완전히 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도 거의 한 이제 두 골 정도 먹혔을 때부터 거의 수비진들이 좀 많이 멘탈이 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수비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결과를 남긴 그런 뉴캐슬이라 볼 수가 있고, 도르트문트 역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여전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뉴캐슬이든 도르트문트든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자, 다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도르트문트에 비해서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도권을 가질 팀은 좀 뉴캐슬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좀 템포를 올려서 또 공격을 좀 종종 네, 좀 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자 이제 현재 확실히 이제 뉴캐슬이 전력이 더 강하고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은 도르트문트라고 해도 홈 뉴캐슬 상대로는 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뉴캐슬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이거는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쵸. 도르트문트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좀 다득점 사이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뉴캐슬이 이제 뭐 3, 4년 전만 해도 와,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렇게 좀 낮은 정배당을 받을 줄은 좀 상상도 못했는데 뭐 현재 약간 뉴캐슬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다. 네. 옛날에 좀 맨시티 보는 느낌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뉴캐슬과 이제 도르트문트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보이스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리그 출신 팀으로 현재 지금 리그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국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좀 네임드가 있는 그런 바젤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네. 하지만 뭐 물론 바젤이 지금 뭐 리그 꼴찌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런 약간 바젤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게 뭐 그렇게까지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도 뭐 약간 언급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2연승 중으로 지금 리그 단독 1위에 올라서 있고, 그리고 최근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인데 그리고 챔스에서는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물론 뭐 챔스 원정 경기가 이제 라이프치 한 경기이긴 하지만 꽤 약간 좀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이제 맨유와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맨유와의 뭐 리그 일정도 있지만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순위 경쟁도 이제 많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영보이스가 이제 약팀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풀라인업을 내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맨시티의 그런 로테이션 약간 로테이션 그 기용을 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맨시티가 이게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여전히 영보이스와는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가 더 유리하게 이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맨시티 승, 그리고 이제 핸디로는 네 1점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네, 어느 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그냥 3.5 기준 오버 한번 네, 도전해보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영보이스와 이제 맨시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제 엔트워프 대 이제 포르투. 자, 우선 이제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이네요. 그리고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제 페페를 포함해서 지금 수비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1승 2패로 지금 흐름이 다소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벨기에 리그 6위로 생각보다 지금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흐름이 마냥 좋다고 보긴 어려운 그런 엔트워프라고 볼 수가 있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하다가 이제 약팀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한 상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한 경기가 지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원정이긴 해도 이제 포르투가 좀 볼을 점유하며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포르투가 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그리고 이제 엔터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챔피언스리그 전패 중으로 꼴찌기 때문에 승점 확보를 위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현재 약간 그런 포르투의 수비를 봤을 때 좀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포르투 수비를 좀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좀 포르투가 유리해 보이는 양상일 수는 있지만, 포르투 역시 지금 현재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삽질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지금 득점 사이클이 지금 많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 경기는 뭐 포르투 승을, 그것도 원정 포르투 승을 지금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해 보이다 보니까 이건 승패보다는 좀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르투 햄무, 안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요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햄무 왈무, 안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아무튼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요코마리 대 이제 카야 FC, 네,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경기죠. 요거는 이제 요코마리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 기준점을 2점 줬는데 2점이라고 해도 요거는 네, 마이너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프로 대 이제 고후. 네,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저장 프로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대 이제 산동 타이산. 네, 요거는 지금 인천이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있다 보니까 본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산동 타이산 프랜승. 네, 그리고 어느마 같은 경우에 언더사이드.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북 대 라이언시티. 요거는 본다고 하면 저는 라이언시티 2.5 프랜스. 어느마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이랑 유나이티드 네, 이제 멜버른 시티. 네, 요거는 이제 승패로 본다면 멜버른 시티 사이드.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아침 경기들까지 이제 전부 다 살펴보면서 분석은 모두 다 끝이 났네요. 네, 오늘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